이제 RFLP 아키텍처 모델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LP 방식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아키텍처 표준입니다. 추천드리는 것이지 꼭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FLP의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 작성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은 시뮬링크 리콰이어먼트에서 캡처한 시스템 리콰이어먼트 내용입니다. 시스템 리콰이어먼트에는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펑셔널 리콰이어먼트에서 정의된 펑션들이 어떤 구성 요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의하는 로지컬 리콰이어먼트, 로지컬 리콰이어먼트에서 정의된 구성 요소들이 어떤 피지컬 컴포넌트에서 작동하는지 물리적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피지컬 리콰이어먼트 등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 중에 펑셔널 리퀘어먼트로부터 펑셔널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무슨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what을 표현하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예시를 보시겠지만 필요한 기능들을 나열하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로지컬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로지컬 아키텍처는 어느 구성 요소가 이러한 펑션들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는 펑셔널 아키텍처에서 나열되었던 시스템의 기능이 실제 로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지컬 아키텍처에서 실제 MBD 로직들이 설계되어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지컬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 아키텍처에서는 로지컬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시스템의 어디에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줍니다. CPU라든지 모터라든지 커넥터라든지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RFLP 접근 방식은 특히 복잡한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 효용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여 효율성이 높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영향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예시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RFLP 아키텍처를 리퀘어먼트 에디터와 시스템 컴포저로 구현한 내용입니다. 리퀘어먼트 에디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리퀘어먼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볼 수 있고 차징 시스템을 위한 서브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퀘어먼트 에디터에는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정의된 아키텍처 모델과의 링크를 보실 수 있고 연관된 요구사항의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plemented, verified 컬럼은 각각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테스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퀘어먼트 에디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레이스빌리티 다이어그램 기능인데요. 밸런스드 차징 요구사항은 배터리 라이프 프레저베이션 요구사항과 배터리 차징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싱 로직을 클릭을 하면 시뮬링크 모델이 링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닛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매니저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펑셔널 아키텍처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아키텍처 드로잉을 위한 툴입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 잠깐 보여드리자면 컴포넌트를 드래그 작업을 통해서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컴포넌트 간의 커넥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넥션 이름을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펑션들을 그룹핑해 두었습니다. 시스템에 어떠한 기능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펑션 그룹을 보시면 캔버스 입출력 프로세싱 블록이 들어가 있고 이더넷 통신 입출력 프로세싱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D 컨버팅 관련 컴포넌트와 DA 컨버터 관련 컴포넌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 릴레이티드 펑션 그룹에 들어가 보면 모터 제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 제어 관련 내용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세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로지컬 아키텍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로케이션 에디터를 사용하여서 서로 다른 아키텍처 간의 컴포넌트 얼로케이션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얼로케이션 에디터에 로우 필터와 컬럼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펑셔널 아키텍처와 로지컬 아키텍처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더블 클릭으로 얼로케이션을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얼로케이션이 되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필터를 클릭을 하셔서 손쉽게 확인하시고 얼로케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시겠습니다. 배터리 차징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는 모든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구성 요소들을 드래그 하셔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 차저가 커넥터가 되면 Alt 프래그먼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차저 커넥티드가 true인 조건이고 아래쪽은 차저 커넥티드가 false인 조건에 대한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에디터를 사용하여서 컴포넌트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을 편집하거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클릭을 하면 어떠한 성분들이 버스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에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연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지컬 아키텍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구성 요소와 비클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구성 요소, 비클 스트럭처 구성 요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인스펙터를 이용을 해서 스테레오 타입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프로세싱 유닛을 클릭을 하면 우측에 관련 스테레오 타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드라이브 컨트롤러의 스테레오 타입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각종 피지컬 컴포넌트의 스테레오 타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전체 아키텍처 컴포넌트들의 뷰를 보고 계십니다. 필터를 적용할 경우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워 디스트리뷰션 뷰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컴포넌트들에 대한 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아키텍처 하이라키 다이어그램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아키텍처들 간의 하이라키 관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테레오 타입들은 필터링을 하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어널리시스 뷰어를 기반으로 시스템 특성을 분석하고 설계 사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하네스 기능 역시 시스템 컴포저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링크와 동일하게 모델 우측 아래를 누르시면 테스트 하네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네스는 아이솔레이티드 된 유닛 테스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의 커넥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하네스가 구현되면 시뮬랭크에서와 동일하게 테스트 매니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매니저에서 테스트가 끝나면 시뮬링크 리콰이어먼트의 버리파이드 컬럼으로 테스트 결과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는 풀리 인티그레이티드 된 로지컬 아키텍처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클 컨트롤 시스템만의 로지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심스케이프 플랜트 모델을 포함한 더 큰 전기차 시스템의 로지컬 아키텍처에 비클 컨트롤 시스템 로지컬 아키텍처를 연동하여 테스트하게 됩니다. 비클 컨트롤 시스템의 로지컬 아키텍처가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고 시뮬레이션 런 버튼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링크와 시스템 컴포저 연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Create Simulink Behavior를 선택하면 바로 시뮬링크 모델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설계한 시뮬링크 모델이 있으면 Link to 모델을 선택을 하여 해당 모델을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드 생성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쪽에 있는 시뮬링크가 링킹되어 있는 배터리 데이터 콘센트레이터 블록을 기반으로 코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앱스에서 인베디드 코더를 선택해 줍니다. 오픈 액티브 모델 as 탑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데이터 딕셔너리에 레퍼런스 형식으로 연동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상단의 치차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시스템 타겟 파일을 확인을 하고 솔버 셀렉션을 픽스드 스텝 디스크리트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타겟 디바이스를 변경을 해줍니다. 암 코텍스 M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데이터 딕셔너리의 컨피그레이션이 저장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코드 생성을 실시합니다. 코드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코드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어떤 시뮬링크 모델이 코드로 변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MBSE 관련하여서 매스웍스의 관련 정보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시스템 컴포저 프로덕트 페이지 및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매스웍스 본사의 브라이언 더글라스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 업로드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테크토크도 시간이 되실 때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관련 교육 링크도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